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병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원 말고 그런 지역사회 물리치료에 연관된 그런 기관들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원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의원까지. 예, 클리닉은 뭐냐면은 한 건물에 의원이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거죠. 마치 종합병원에 과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처럼 그냥 종합병원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과가 들어온 거고, 클리닉은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 의원들이 한 개씩 들어와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층이라든지 약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을 공유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병원을 만약에 안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세 군데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병원에 주차를 하고 안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뭐 이런 식이 돼서, 약도 그러면 한 군데에서 다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들이 서로 동업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약 같은 거 그 환자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표현이 뭐하지만 이득이 될 확률이 높죠. 온 길에 저기 가느니 그냥 저기가 잘한다 하지만은 여기가 가까우니까 그냥 일리 가야지 해서 서로 조금 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문병원, 여성병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산부인과도 들리고, 그리고 여성에 관한 또 산부인과와 이어지는 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여성들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런 정신과, 그렇게 한 군데에서 질환에 대해서 서로 연계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거는 뭐뭐뭐 전문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이쪽은 지역사회 물리치료에, 지역사회 재활치료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물리치료의 핵심은 보험을 의료수급자에서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겠죠.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 재정을 소비시키는 사람이 아닌 의료보험 재정을 충당시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다 의료보험에 이쪽에 있는 거를 가면은 의료보험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은 의료원은 아니네요. 의료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의료보험하고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의료보험하고는. 이 중에서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하면은 오히려 장기요양보험 쪽에서만 관여를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재활치료는 이쪽이다. 의료원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재활치료의 어떻게 보면 핵심 되는 부분은 보건소일 수가 있고요. 요양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노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치원. 납병동은 이런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병원에서 모시면 납병동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일반 그런 사설업체에서 한다 하면은 주간보호센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 요양이라는 게 있고, 노인돌봄센터라는 게 있고, 장애인 복지관 중에서도 장애인만 가는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정은 그냥 만든 거예요. 지역사회 물리치료라고, 재활치료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만약에 노인정에 물리치료사가 가서 거기서 물리치료를 해준다라 한다 하면 지역사회 재활치료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건소, 이 정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재활에는 우리나라에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요양, 보건소, 복지관, 요거 말고 학교재활, 산업체재활 등등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지역사회 재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원, 의원에서 하지 않는 재활에 관한 것들은 모두 지역사회 재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그거에 대한 핵심은 의료보험이냐, 의료보험의 재정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까지 우선 먼저 하고요. 이거를 알기 전에 지역사회 재활을 빼먹었네요, 제가. 지역사회 재활이 오기까지 보통 환자가 아파서 지역사회 재활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을 재활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재활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예. 보통,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를 들을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환자도 지역사회 재활의 대상자가 되지만은 모두 다 지역사회 재활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하면은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 하면은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입니다.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었어요. 뇌출혈, 뇌졸중 내지는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파킨슨 같은 것도 있고 뇌척수암, 뇌척수염 이런 거 무슨 암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재활에. 그랬을 때 어디로 갑니까? 보통 종합병원을 많이 가죠. 종합병원은 그러니까 급성기를 맞게 됩니다. 급성기. 종합병원에 종일 입원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종합병원에 들어올라가는 사람, 그런 응급 환자가 급성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종합병원에서 급성기가 지나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부분, 살려야 되냐 안 살려야 되냐, 소위 말하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을 하러 가야 될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전에는 회복기 병원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역사회 재활을 얘기하는데, 지역사회 재활로 사람들이 오기까지 어떠한 단계를 걸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은 노인만 하느냐?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노인들이 딱 생각나는 이유는 노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하튼 급성기를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지면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사회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애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전에는 보통 병원 아니면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회복기 병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작년 1월부터요. 회복기 병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급성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냥 병원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서 여기서 지역사회로 넘어갔죠. 보통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재활치료를 했었죠.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요양병원의 타이틀을 달고 재활을 한 이유는, 병원은 한 석 달 지나면은 입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입원료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는 아이러니하게도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는 재활치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원 기간에 제한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재활의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요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잘못됐다 해서 한 15년 정도 이게 계속 지속돼 왔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이거를 좀 없애자. 7년 정도 됐습니다.
이 구조를 없애자.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구조를 없애자라고 해서 뭐가 등장하느냐? 작년 1월부터 회복기 병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기 병원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의 타이틀을 걸고 했지만은 상당수가 거의 다 이쪽을 했었습니다. 왜? 입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작년부터 회복기 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회복기 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재활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구조를 응급 환자가 오면은 급성기 병원에서 말대로 소비에트 회복기 병원을 걸쳐서 이제 요양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재활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10년까지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놓고 10년 후부터는 재활치료를 회복기 병원에 중점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못하게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다수의 재활을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회복기 병원을 작년에 만들어서 너희들 요양병원에서 빨리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할 사람들은 빨리 회복기 병원으로 전환시켜라.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앞으로 생요양만을 할 것이면은 그냥 요양병원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만 하고 소위 말하는 만성기 재활만 하고 그 이후로는 지역사회 재활, 요양원, 납병동, 그러니까 방문 그런 치료로 쪽으로 바꿔라. 그 얘기인 거예요. 복지관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크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양병원을 사실 이쪽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왜냐하면 만성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활은 만성기입니다. 해도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말대로 그걸 회복을 바라는 재활은 회복기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재활 쪽으로 넣지 않는 이유는 요양병원은 말대로 병원,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뛴 거예요. 하지만 만성기는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역사회 재활에서는 요양원, 방문 이런 쪽에 재가복지 쪽으로 가고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이 재활치료의 구도는 어떻게 한다?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나뉜다. 만성기는 뭐다? 말대로 관리다, 케어다, 큐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앞으로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분리시킨다겠죠? 예, 요양병원은 순수 요양만 해라. 그냥 열전기 치료하고 예, 그냥 통증 관리하는 정도로만 하고 적극적인 치료는 여기서 해라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 회복기 병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회복기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나는 적극적인 근골격계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무릎 아프다고 해서 허리 아프다고 해서 지역사회 재활치료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봐서는 넘어가겠지만은 지역사회 재활치료를 모두 다 해줄 수는 없고 선택적인 사람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주로 중증 환자들이에요. 중증 환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방문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문간호,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병원을 오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치료라든지 간호, 요양 인력이 방문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동을 못하는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갈 확률이 높죠. 나 허리 아파요. 와서 해주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의 구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복기 병원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연계시키는 거에 대한 거점 병원을 하게 됩니다. 왜? 보건복지부가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회복기 병원이라는 걸 만들어 줬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회복기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회복기 병원에서는 지역사회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활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보건소라든지 그런 관공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제 수업을 상당히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급성기와 회복기는 지역사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로 어느 쪽에 대해서 관리한다? 만성기, 그 중에서 병원이 아닌 이쪽 부분을 담당한다. 보건소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한 집 건너 하나야 병원입니다 요즘. 그렇죠?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이쪽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많기 때문에요. 편의점만큼 많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데가 행할 수 없는 그런 공공의료 사업에 관한 것이 지역사회 재활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복기 병원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생겼고 우리 물리치료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환기가 될 시기가 작년 1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수치료, 왜 모두가 도수치료를 하려고 하죠? 도수치료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비급여입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마음껏 받아도 됩니다. 병원은 급여와 비급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한테. 설명드렸죠? 이건 어디 진짜 호주 어느 지역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50견에 대한 치료입니다. 하지만은 의학적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은 안 됐지만 정말 좋은 치료법이에요. 주문을 외우면 나서요. 뭐 흑마술을 배웠을 수도 있어. 예, 여하튼 주문을 배워가지고서 딱 하면은 어깨가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설령 그 환자가 좋아졌어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병원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만 받을 수가 있어요. 급여는 뭐다?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는 뭐다? 너 병원에서 이런 치료해도 되지만은 돈은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니 니네가 받아라 그 얘기예요. 허리 아파서 핫팩대고 전기치료고 초음파 하는 거는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비급여는 뭐다? 예, 도수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비급여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급여를 급여화가 됐다고 쳐요. 도수치료가. 이거는 지금 거의 우리 물리치료계에는 지구 종말의 날이다 상당히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리치료과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치료 쪽에는 위기가 있었다고. 첫 번째 위기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돼서 물리치료사가 많이 배출돼서 위기가 있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픽 단계점이 있었다. 첫 번째가 언제였다? 중추신경계 첫 번째 위기가 왔는데 중추신경계 재활병원 소위 말하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치료사들을 다 흡수해 갔어요. 그때 위기가 한번 넘어갔습니다. 또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서 재활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뭘로 이것을 타개했다? 도수 치료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 위기가 없어졌어요. 운이 좋게. 물리치료사들이 무슨 계획적으로, 물리치료협회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무슨 힘써서 이게 타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도수 치료라는 게 사보험이 각광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물리치료사가 돈을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해가지고 물리치료과로 또 온 거예요. 지금 또다시 위기가 돌아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위기가 또 오고 있는 게 문케어의 핵심이 뭐라 하겠습니까?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거라겠어요. 이 얘기는 뭐다? 도수 치료를 급여화시키겠다 이거예요. 보험이 되는 걸로 바꾸겠다. 실손보험, 실비보험이 하고 상관이 없게끔 만들겠다. 이 순간 물리치료사 종말의 날입니다. 그때가. 좋은 시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재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증 환자들에 대한 그런 치료 영상이라든지 평가 영상입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튼 빨리빨리 해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치료하는 동영상은 아니고 평가 동영상인데 그런 인지 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분 한번 보실게요. 이분한테 뭐를 얘기했냐면은 라면을 끓이라고서 얘기를 해서 라면을 얼마나 잘 끓이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겁니다. 물리치료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보시죠. 네, 보면서 뭐가 문제점인지 한번 보시죠. 인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치료하다 보면 인지에 문제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 차원에서 보여드리니까 예. 라면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끓이 뒤적뒤적 하는 뭐가? 거예요. 예. 물이 끓는 게 냄비도 한번 끓- 보시고 끓는 거. 예. 물이 끓는 거? 냄비? 예. 절대 동영상 추출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라면도 이렇게 가지고 보시고 뭐 이렇게 싼 라면을 하냐 하는데 예, 이유를 보시면 알 거예요. 스프를 넣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라면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기억은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겁니다. 1번부터 쭉 돼야 되는데 순서를 까먹은 그런 인지 부분에서 그 부분을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놓고서 처음에는 물을 또 안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치료사가 물 넣어야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부분 여러분이 술 마시면 부분 기억하듯이 이게 부분 되는 거예요. 이런 인지 손상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한테 이런 환자들한테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예, 그래 인지력은 정상이구나. 기능적인 것만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인지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트에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환자가 받으면 예, 새로운 환자 받았어요. 에이, 뭐 누구누구 선생 예, 잠시 시간이 없었을 때 딱 하나만 물어본다고 했었을 때 인지 부분에 문제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작업치료 동영상 한번 먼저 불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리치료 동영상이라 이런 거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면도를 하세요라는 큐를 줬습니다. 면도를 하세요. 예. 면도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시점이 다르는 거예요. 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다 끝났다. 예. 남자시네.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면도를 하기 위해서 챙겨야죠. 예. 쉐이빙 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리고, 질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다치지 않게. 같은 면도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치료 쪽에서 이제 시켜주고 하는 거죠. 많이 못 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치료 동영상. 문제점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터그 테스트입니다. 3m 왔다 갔다. 예. 이 환자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제 십몇 년 전에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이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는 건지? 이거 여러분들 선배들 얼굴입니다. 동영상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예. 노출되면은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아마 예, 받게 될 거예요. 환자를 받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서 아까와 뭐가 달라졌는지, 예, 카메라의 화질이 달라졌나요? 이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걸을 때 왜 어깨에 스윙이 없는지, 예, 왜 오른팔만 흔드는지, 예, 대한 부분. 리스트가 나와서 그 리스트를 어떻게 가지고서 좋아지게 할까? 이 환자는 뭐가 문제 있는지 전반적으로 봐서 예, 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팔은 왜 뭐가 문제 있는지, 시선은 왜 땅바닥을 보고 있는지, 발은 왜 인버전 돼 있는지, 그럼 인버전 돼 있는 걸 위해 문제점이라고 한다 하면 그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슬링을 하고 있는지, 힐 스트라이크가 잘 일어나는지, 그렇죠? 이분은 왜 팔이 늘어져 있는지, 그렇죠? 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점이. 그 리스트가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2달 이후면은 여러분들 환자 배정 받습니다. 사기꾼처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치료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아까보다도 더 어떤 모습이 변했는지 이거를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라이트 햄이네요. 그렇죠? 네. 시간 모시고 어떻게 걷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 게이트 사이클 배웠잖아요. 히트를 들으면 게이트 사이클에 나눠서 이 환자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니셜 컨택에서는 어떻고 미드 스탠스에서는
어떻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해서. 아까보다. 뭔 치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화면이 돌아갔네요. 옛날 자료라 그런지. 예, 시트 스탠드를 하는데, 이 환자분,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시트 스탠드를 하는지. 그냥 일어나 보세요!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네, 일어나라고 해도 얘 맘같이 안 되죠. 좀 일어나 보세요 해도 일어나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이럴 때 이 환자한테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분일 거예요. 예. 처음에 오실 때는 누우세요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예. 롤링 하는 수준이었어요. 롤링. 아니죠. 처음에 오실 때는 롤링도 좀 어려웠습니다. 굴러보세요 하면 못 굴릅니다. 예, 못 굴르시죠. 잘. 아까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훈련에 의해서 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건너 훈련까지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롤링 시키실 시에, 아이, 예.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롤링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 환자분은 나중에 걸어서 나갔습니다. 상당히 젊으신 분이죠. 잘 일어나시는 것 같죠? 하지만 쓰지를 못했어요. 이분 롤링도 못했던 환자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롤링을 시켰는지 그냥 옆으로 굴러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나중에 걸어서 나가셨습니다. 롤링을 못할 때 이 환자한테 어떻게 롤링을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환자분 처음 치료할 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이분도 전형적인 헤미플레이저 환자네요.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예, 1분 정도 54초까지 걸렸네요. 그분이 예 처음에는 이제 워커로 이제 혼자 하다가 워커로 이제 없이 예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거예요. 예. 더 좋아졌습니다. 잘 아시죠? 예, 암스윙도 좋고
땅도 안 보시고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은 장애물 연수까지 시킵니다. 예. 근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계획을 다 짜줘야 됩니다. 아까 이런 평가 동영상을 보고, 무엇이 문제다. 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기록 없이 눈으로 보고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타임랩스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업무 시간 끝나고,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그런 분들이에요. 8월 18일. 걸어보세요. 이렇게 걷고 하시는 분들이. 12월 15일. 응? 자, 출발. 아까보다 훨씬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보여주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습병원에서 신경계 병원을 많이 못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영상을 거의 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골격계보다 신경계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역사회 물리치료고 노인 물리치료다 보니까 이쪽을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봤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잠시 시간이 남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고 병원 기관별로 어디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든지에서도 볼 수 없는 자료가 맞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이거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수치료를 빨리 잘하는 방법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도수치료보다는 요게 조금 더 도수치료 잘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제가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별표 같은 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면서 버는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만 버는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대면 수업을 해보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역사회 물리치료하고 조금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5분에 걸쳐서 안 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고서 임상에 나오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가 뭐라겠죠? 여러분이 하루에 벌어주는 금액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뭐 일확천금처럼 어디 가서 계약 따고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하루에 그냥 나한테 오는 환자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치료, 평균 치료가 얼마만큼 되고 내가 치료해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 오너한테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입에 좋은 식으로 올라오느냐 이거 가지고 나뉩니다.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어디 가든지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도 아마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의원에서의 업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의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어주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핫팩, 의원에서는 핫팩과 전기치료와 초음파, 그 다음에 견인, 단순 운동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몇 명이라겠죠? 30명. 그러면은 한 달에 이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요만큼 했었을 때에
그냥 의원들,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들어갑니다. 견인치료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운동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합팩하고 전기하고 초음파까지만 하면 요거만 들어가고, 견인운동까지 하면 요거만 들어가고, 단순운동까지 하면 요거만 들어가고. 보세요. 합팩 얼마입니까? 예. 초음파 얼마입니까? 웃긴 게 얘랑 같은 열치료입니다. 얘는 표층열이고 심층열이고. 그래서 얘랑 같이 하면 얘가 그나마 또 440원으로 변해요. 이것보다 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하는 환자하고 이게 몇 배 차입니까? 8배 정도, 8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얘하고. 핫팩 10개 쌀래. 예, 환자한테 핫팩 1개 줍니까? 보통 2개 줍니다. 2개 줘도 1개밖에 청구 못해요. 아픈 환자, 아우, 나 무릎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예, 2군데 해준다고 해가지고서 얘가 곱하기 2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견인치료도 마찬가지고, 초음파 치료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요렇게 3개, 4개, 5개, 단순운동 치료 매일 온다고 해가지고, 해준다고 해가지고서, 예, 10분에 5,000원 정도예요. 쉬지 않고 1시간 하면 6명 합니다. 그쵸? 5, 6, 30이에요. 쉬지 않고 했었을 때 1시간에 3만원 번다는 얘기예요. 단순운동. 웃긴 거는 해도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삭감 들어옵니다. 여하튼 요렇게 했었을 때에 1일 30명 한 달에 23일 일할 때 얼마 받는다? 예, 400만원 정도 법니다. 견인까지 하면은 훨씬 많이 버네요. 사실 이만큼 못 봅니다. 여러분들 30만 못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절대 못 하죠. 절대 못 합니다. 단순 운동하고 30명 단순 운동하고 하면 시간 다 갈 거라 하죠. 예, 못 합니다. 견인치료를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기계도 안 돼요. 급여는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 2명이서 일해야 됩니다. 요거 둘이 나눠 가져가야 돼요. 의원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벌어다는 값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취업은 잘 됐지만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도수치료사는 얼마 벌어주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요만큼 벌었습니다. 한 달에 요만큼. 도수치료사는 이만큼. 실화냐? 400만 원이었었는데 얼마 번다? 예. 이러니까 나누기 3하니까 이만큼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단가가 우리 병 같은 경우 8만 원입니다. 하루에 15명까지, 12명까지, 14명까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못 봅니다. 결석 생기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 떼면은 600만 원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요양병원에서의 업무. 예,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걸어주는 게 얼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안 되네요. 근데 왜 생각보다 월급이 이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런 매트게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트게이트 하면은 여러분들 1년차 때 틸팅 테이블하고 저런 거 태우죠? 예, 기립기라고 런닝머신 태우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00얼마씩 벌어줘요. 1년차 때 근데 이만큼 월급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왜? NDT 하는 사람들이 대신에 가져갑니다. 왜? 재활병원에서는 NDT가 꽃이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1대 다수를 한단 말이에요. 1대 다수. 사실 이거보다 더 벌어요. 1,500, 2,000까지 봅니다. 혼자. 틸팅 테이블 2대만 합니까? 3대, 4대 막 하거든요. 웃긴 것도 보여줄까요? FES 하면 이 사람이 FES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얼마를 줄 수가 있다? 1,300만 원 줄 수 있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재활병원에서는 어디서 돈을 번다? FES와 매트게이트에서 돈 버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NDT가 높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수중치료 같은 경우에도 돈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1,000만 원도 못 봅니다. 하지만 1대1 치료가 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더 형편없습니다. 최저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치료가가 작업치료가보다 더 높은 거예요. 회복기병원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벌어주는 금액이 400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웃긴 거는 회복기 병원에서는 NDT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1년 차, 2년 차에서도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